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별강이 좀 있으시네? 오늘 중요한 부분 나가죠? 오시기 전에 빨랑 가버려야지. 자, 이 개별적 중개 실무인데, 여기는 출제배 중에 기본적으로 다 4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민법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문제를 예고했듯이 굉장히 어렵게 낸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모의고사는 잘 보셨죠? 뭐 박스형에 몇 개가 많이 나왔다고요? 시험에서는 박스형 11개 중에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한두 개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다 보니까 연습 차원에서 몇 개냐를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이해하시고. 자,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주체법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출제는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되는데 계약서의 거민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급계 이행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며칠 내?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잔금 치면 60일 내에 이전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증여계약은 정지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 체결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잔금을 쳤는데 60일에 등기 안 하고 또 팔아치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이전 등기 해주셔야 되고, 이전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를 했다. 그러면 잔금을 쳤는데 만약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바로 넘겼다. 그럼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예요. 잔금 치기 전에 넘기는 것은 미등기 전매가 아닙니다. 잔금을 쳤을 때는 자기 앞으로 60일에 등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예요. 건물 신축을 갑의했네요. 이 신축자인 갑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보존 등기 이거 신청 의무 없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저당자보자 이제 등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때는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체결한 날부터 60일에 보존 등기 먼저 하시고 이전 깨셔야 돼요. 보존 등기가 불가했거든요. 그럼 이때는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에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등기 의무는 며칠이라고요? 60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등기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등기 의무를 위반하면 이때는 그 전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 이랬어요. 근데 등록세가 지금 취득세로 편입됐기 때문에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4%죠. 4%에서 1000분의 20을 뺍니다. 이게 바로 2%죠.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예요. 어쨌든 2%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한다는 얘기죠. 얘기고, 이건 누구만 맞냐면 등기 권리자만 맞아요. 등기 의무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을 때 등기 권리자는 을이죠? 을만 맞아요. 갑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등기 관련 의무로서 이 정도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계약세 거민제도 갑니다. 이 계약서의 거민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일단은 거민받은 계약서 내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세금 추적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자는 거민, 계약서 원본에다가요 거민 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오셔야 돼요. 세금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서의 거민제도인데, 그래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받은 계약서 내야 되고요. 이거는 판결을 일단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가지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연습했던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가 대상이 되는가? 그럼 매매, 교환, 증여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분명히 내야 거민받은 계약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대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상속 판결, 경매입니다.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속은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 취득도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탈세 우려가 없어요. 이거 세금 안 내면 절대 이전 등기 촉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이제 요건 거민받지 않고요. 그러나 판결입니다.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판결은 규제 대상에 피해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판결서다 범인 찍어와야지만 이전등기 촉탁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였어요. 그럼 탈세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검인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의제되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거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참고, 공유하던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등기예요. 그럼 이때는 분할약정서에다가 검인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 세금 추적해야 되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함으로써 만약에 이전등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해지약정서에다가 검인 받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본등기 신청할 때 검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검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 정도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절차 뭐 쉽게 갑니다. 이것도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고요. 그 검인 권한을 시군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임을 하게 되면요, 등기소장한테 이거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다. 그럼 등기소장한테 왜 통지하냐면요,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소장한테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위임했다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주게 돼 있고,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돼요. 농취증 발급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범인 신청도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되고,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합법적으로 개공,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에는 법무사가 검인을 받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우리 개공한테는 검인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권한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썼다면 개공이 직접 검인을 신청할 권한이 있어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만 심사하여 지첩시 검문대상 찍어줍니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거죠. 계약 금액이 적정한지, 계약 내용은 적합한지 이런 심사권 없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만 심사하여 지첩시 검문대상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검인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다 들어갔는가, 이 내용만 확인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검인 받으러 갈 때요, 계약서 원본 한 통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여기다 검인도장 찍어주니까. 그래서 지첩시 검인도장 찍어갖고 이제 교부를 해줍니다. 이때 검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6가지 있다는 거 암기하고 있죠, 이미. 당목계대 대조. 그래서 이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사항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 조건기한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요, 당사자가 매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이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고요.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개업공사 인적사항, 성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기사항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재예요.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검인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하면 1, 3으로 처벌해요. 1이 1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3은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탈세 목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탈세가 딱 들어가면 요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일로. 그러면 3은 3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1은 1억이에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한자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거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도 마찬가지예요. 등기 원인 허위 기재는 탈세하려고 증여를 했는데 매매를 기재했어요. 그럼 이때도 이제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계약세 검인제도예요. 마지막 출제는 24회가 마지막 출제였습니다. 이게 15회 전까지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엄청 자주 냈었어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 받아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해도 검인이 의제돼 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실무적으로 거의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럼 검인 대상 계약은 매매교환 증여 판결이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매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건물 뿐이에요. 그러면 토지건물 분양권 입주권인데, 부동산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검인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나 해줘야 되죠, 이때는. 토지건물 매매 계약은.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그럼 실무적으로 교환은 중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증여하고 판결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이거였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본론으로 가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입니다. 그 출제 빈도를 보시면요. 제목 옆에 지금 이 실명법이 25회, 27회 지금 최근 5개년을 봤을 때 27회, 28회, 30회, 31회 이렇게 돼 있죠. 29회만 빠지고 다 냈죠 지금.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자주 내지 않았어요 이거. 근데 요즘 아주 계속 내고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땐 쉰다고 봐야 되죠. 맞잖아요. 25회 때 냈고 26개 쉬고 연타석 27, 28 냈다가 29회 때 쉬었다가 다시 30, 31회니까 이번엔 쉬어야 되잖아요. 맞죠? 안 내는 게 좋겠죠. 아, 민법 갖고 왜 우리한테 내? 짜증나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쉴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해는 꼭 해두셔야 됩니다. 우린 고득점 과목을 우린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